예, 안녕하세요. 세뇌탈출입니다. 지금 이제 한국이 정치 내전 상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거 아마 회복이 안 될 겁니다. 앞으로 내전 상황은 더 격화될 텐데 이 내전 상황을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점점 더 과격하게 몰아치는 소용돌이로 몰고 가는 요인 5개가 있습니다. 오늘 그걸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문재인 586 집단의 행태는 발악이라고밖에 부를 수가 없습니다. 이들의 기본적인 그 관점 혹은 나아가는 방식을 보면 결국 이겁니다. 진실은 상관없다. 우리 편이니까 보호해야 한다. 여기서 밀리면 끝장이다. 조국이 상대방 진영에서 굉장히 중요한 치명적일 수 있는 그러한 그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지금 그게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치 내전 하겠다고 이제 따리를 틀었습니다. 심지어는 집권 세력이 자기 지지자들을 결집해서 검찰을 촛불로 태우겠다고 집회를 한 상태고, 그것에 대해서 200만이니 뭐 150만이니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뻥을 친 그런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문재인은 나는 내 기념관 건립 예산 책정된지 몰랐다고 했다는 그 얘기가 실은 사실과 다름이 밝혀졌습니다. 자기가 바로 의사봉투 들고서 통과시켰던 그 예산입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청와대 대변인은 어투가 이런 식이에요. 대통령님께서 지금 화가 많이 나 계십니다. 거의 평양식 화법입니다. 최고위원장께서 지금 격노하신 상태입니다. 뭐가 달라요? 이 마인드가 이게 상당히 그러니까 참 재밌는 현상이에요. 화통 터지는 현상이죠,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 조국이 윤석열이가 조국을 잡아넣든 말든 이미 정치 내전으로 접어들었고, 이 정치 내전 상태는 앞으로 더욱더 본격화될 걸로 보입니다. 자, 저들의 유일한 희망, 문팔육의 유일한 희망, 평양의 유일한 희망, 또 베이징의 유일한 희망은 트럼프 낙선입니다. 트럼프가 내년 선거에서 떨어지면 2021년부터는 대단히 저들에게 유리한 상황, 즉 아주 그냥 좌빨스럽고 친중스러운 자들이 권력을 장악해서, 좌빨 친중이 권력을 장악해서 드디어는 미중 전쟁도 그만두게 되고, 또 북한에 대한 압박도 그만두게 되고, 한반도 전체가 친중 반미 코리아 연방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고 아마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들도 선수들은 알아요. 트럼프 절대 낙선할 리 없습니다. 지금 상태로 계속하면. 우크라이나 관련 탄핵 난동으로 낙선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미국의 거대 미디어들은 뻥을 까지만 실제로 그 행간을 읽어보면 반드시 저들도 그렇게 뻥을 심각하게 못 까는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이슈는 트럼프는 경상을 입고 바이든은 치명상을 입는 이슈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우크라이나 건이 바이든의 형편없는 이상한 아들 헌터 바이든의 돈 장난에서 시작된 사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한테 전화를 걸어서 야, 그거 좀 제대로 좀 조사해야겠는데 라고 말했다는 게 뭐 탄핵을 할 만한 건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불거지면 불거질수록, 그래서 민주당이 탄핵으로 휩쓸려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바이든은 쭈그러들고 엘리자베스 워렌이 부상합니다. 이 워렌은 아주 민주당 극좌향을 상징하는 극좌향 후보입니다. 즉 민주당이 극좌향으로 표류가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대선, 내년 11월에 있을 앞으로 13개월 후에 벌어질 대선에서 주류 유권자, 메인스트림 보터들은 이런 민주당 극좌 후보를 찍을 가능성이 없죠. 트럼프에 대해서 싫어하게 하는 사람은 아예 투표를 안 할 거고, 투표장에 나오는 사람은 압도적으로 트럼프 쪽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나올 거라고요. 이 워렌은 참 특이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이때까지 항상 나는 체로키 부족의 자랑스러운 후예입니다. 제 선조가 체로키에 있습니다. 라고 떠벌려 왔다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2018년에 하도 가짜느니까 조롱을 했어요. 야, DNA 테스트 해봐. DNA 테스트 해봐. 내가 $100만 걸게. 그러니까 워렌이 덜컥 DNA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그래 DNA 테스트 결과는 10대 조 선저쯤에서
인디안 피가 조금 섞인 것 같다 뭐 이 정도인데 그 미국인들 대부분이 그렇게 나온다고요. 10대 조선조쯤에 인디안 피 섞인 거 300년 전쯤에 당연히 그렇게 나오죠. 200~300년 전에 인디안 피 조금 한 방울이라도 섞이죠. 그 트럼프는 자기가 그런 거 저기 그 저거 했다는 거 입 딱 닫고 그게 무슨 법률적으로 무슨 구속력이 있는 그런 말이 아니니까 입 딱 닫고 100만 불 건 거 딱 입 닫고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사건이 터진 게 뭐냐. 이 체로키 인디안 공동체에서 퍽 튀어나온 거예요. 야, 우리 부족의 아이덴티티가 유전자로 결정되냐? 우리는 문화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야. 너 함부로 그렇게 쌍스럽게 우리 이름 팔지 마. 라고 워렌을 공격하고 들어왔어요. 이게 트럼프가 너 유전자 검사해봐. 너 선조가 저거라며 라고 말한 것까지는 농담으로 넘어갈 수 있지만 그걸 받아서 유전자를 검사하는 순간 이게 뭐냐면 나치와 같은 인종주의적 행위가 돼버려요. 나치가 유대인들한테 식별할 때 혈통에 따라서 100% 유대인, 2분의 1 유대인, 4분의 1 유대인, 8분의 1 유대인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10대 조면은요. 저게 얼마야? 하나가 내려갈 때마다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의 10승이거든요. 옛날 나치식 유전자로 따지면 2분의 1의 10승이 돼요. 그래 2분의 1의 4승이면은 16이 되죠. 그게 8승이 되면 256. 거기에 다시 4 곱하면 그러니까 저 사람이 그걸 증명을 한답시고 저길 뛰어들었으니 100분의 1%죠. 퍼센트로 따지면 0.001% 이제 저거란 소리죠. 10,000분의 1이니까. 그래가지고 1%가 100분의 1이니까 그러면 거기에 다시 100분의 1이니까 0.01%네요. 0.01% 인디안이란 소리인데 0.01% 인디안은 미국 안에 천지에 빛깔이 깔려 있죠. 그러니까 체로키는 또 기분 나쁘죠.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을 한다는 얘기는 인종차별주의자들이 쓰는 수법이거든요. 그래서 저 넋 빠진 여자라고요. 저렇게 넋이 빠졌으니까 극좌 편향성 같죠. 저런 넋 빠진 여자가 지금 바이든을 누르고서 1위로 올라서고 있어요. 저놈의 우크라이나 관련 탄핵 난동으로. 그래서 저 넋 빠진 여자 별명이 그래서 포카혼타스입니다. 인디안 피 받았다고 주장한다는 의미에서 트럼프가 붙여준 별명이에요. 포카혼타스. 그러니까 저 여자 나중에 민주당 후보로 결정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익스트림 레프트 포카혼타스 찍을 거야? 너 극좌 포카혼타스 찍으려고 지금 너 저기 투표장 가냐? 이러고 서로 놀리게 돼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번 우크라이나 관련 탄핵 난동으로 트럼프는 경상을 입지만 바이든과 민주당은 치명상을 입는다.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말 안 믿어진다고요? 옛날에 저희 나라에서 있었던 일, 15년 전에 있었던 일 한번 볼까요? 노무현 이 시절에 2003년 11월에 노무현당이 이제 출범을 했어요. 원래 노무현은 처음에 출발할 때 운동권 586하고 이제 호남 이제 그 원로 그룹에 해당하는 호남 정치인들하고 두 개가 결합한 그런 당이었죠. 민주당은. 그렇게 해서 거기서 후보 내서 당선된 거 아니에요. 권력을 잡고 나니까 운동권 586들이 보기에 호남 쪽 그 사람들 꼴 보기 싫거든. 그러니까 거기랑 다른 살림하겠다고 열린우리당으로 살림을 틀고 나왔다고요. 그게 2003년 11월 10일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대표였던 당시에 박산청과 당시에 이쪽 그 거대 야당 그 이름이 그때 한나라였나 뭐였나 저 당은 맨날 이름을 바꿔서 거기 대표였던 최병렬이 열린우리당 쪽과 노무현을 공격하기 시작을 했어요. 저 대통령이란 자가 자기 직영당을 만들었다 해서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차에 최도술인가 하는 사람의 뭐 7억 정도 되는 돈, 안희정이 한 6억 이런 한 10여 원의 뇌물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양쪽 집권당인 민주당도 공격하고 거대 여당인 한나라당이라고 편의상 부르면 한나라도 공격하고 양쪽 공격을 받고 이제 저기 뇌물은 드러나고 하니까 2004년 2월쯤 되면 탄핵 여론이 막 급등해요. 여론조사에 보면 80% 90%가 탄핵해서 노무현 끌어내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를 믿고서 덜컥 이 최병렬과 박상천이
탄핵 소추를 발의를 해요. 그게 3월 9일입니다. 그래서 3월 12일 날 탄핵이 가결돼요. 무려 193대 2로 가결됩니다. 그래서 대통령 권한정지가 돼요. 이 상태에서 2004년 4월 15일 날 태양절에 김일성 생일에 여러당 선거가 벌어지고 거기서 여러당이 대승을 합니다. 152석을 가져갑니다. 이 사람들이 4년 동안 잘해 먹었다가 나중에 노무현과 함께 몰락을 해버리니까 이 사람들을 탄돌이라고 불리죠. 탄돌이. 그때 탄핵 그 시도 때에 동정표 받아가지고 압승했을 때 국회에 입성한 사람들. 그리고 나서 2004년 5월 14일엔 탄핵이 기각되죠. 다시 말해서 여론조사 해가지고 야 탄핵해야 돼 탄핵해야 돼 탄핵해야 돼 그거 믿고서 일 벌리면요. 이게 일이라는 게 이렇게 갔다가 스윙해서 뒤로 휙 돌아온다고요.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라니까요. 그 DJ 말 중에 정말 잘한 말이고 정말 유일하게 정확한 말이 저 말입니다. 진실된 말이.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관련 탄핵 난동은 트럼프 입지를 엄청 강화할 소지가 높습니다. 자, 그러니까 따라서 앞으로 뭐 트럼프가 낙선을 해서 낙선이 확실해져 가지고 미국이 이제 미중 전쟁도 다 그만두고 북한이랑도 적당히 사실상의 핵보유국 인정하고 봉합하고 이런 일은 벌어질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5개 요인에 의해서 이 한국의 정치 내전이 급가속 소용돌이 됩니다. 우선 첫째,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거리 벌리기, 영어로 디커플링 차이나, 중국에 대해서 거리 벌리기 전략을 계속 진행함에 따라서 중국이 제조업 기지로서의 가치가 급락해 가고 있고 이 현상이 점점 가속화되면서 중국의 침체 위기 무력화가 점점 더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새 OEM, ODM 하는 그 중간에 매니저들 있죠. 그 사람들 이제 독립적 사업자들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의류에 대해서 생산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제가 그전에 중국에서 ODM, OEM 활동가로서 사업자를 조그맣게 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의류나 이제 이런 회사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그 회사가 만족할 만한 품질의 생산을 맞춰가지고 한국 쪽에 그 회사에 납품해 주는 그 중간다리 하는 회사들이죠. 이 중간다리 하는 사업자들이 전부 요새 다 베트남, 그 뭐 인도네시아 이런 데로 다 튀었어요. 중국 쪽으로 이게 안 들어오니까. 제조업 기지로서의 가치가 급락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중국의 침체 위기 무력화가 점점 더 심화돼 가고 있죠. 이게 가장 큽니다. 중국이 옛날 중국이 아니다. 큰일 났다 중국. 이게 한국을 크게 휘젓는 그 다이내믹이에요. 첫 번째 다이내믹. 두 번째 다이내믹은 뭐냐. 미국이 계속 장기적으로 북한을 최대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아 그래 우리 얘기해. 정은이 내 참 좋은 친구야. 그럼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엊그저께 미국 관리 정확히 밝히잖아요. We want a big deal. 스몰 딜 없어. 초장부터 족보다 까고 실어낼 준비해. 뭐 조금 하는 척하면 뭐 영변 같은 거 하나 닫아 걸면 오케이 그러면 보상 좀 줘 또 하고 이런 거 없어. 완샷에다 하는 거야. 그냥 완샷이야 이건. 완샷 딜이. 완샷 빅딜. 여기에서 한 걸음도 안 물러난다고. 너희 아직 할 생각 없다고? 오케이 시간 좀 더 가지고 생각해봐. 그동안 최대 압박 계속 유지되는 거야. 그러니까 북한 내부가 안정이 굉장히 불안정해지게 되죠. 북한의 지배계급들도 이 사정을 알 거 아니에요. 달러는 계속 말라가지. 생활은 팍팍해져 오지. 그러니까 북한이 내부를 안정시키려고 도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번에 SLBM을 쏜 거 아닙니까? 저 SLBM이 중국제 모델과 동일하다는 거 아닙니까? 미국 군사평론가에 의하면, 군사전문가에 의하면. 중국 G랑 1이라는 모델과 동일하다는 거 아니에요. 즉 다시 말하자면 중국의 침체 위기 무력화가 점점 심해진다. 그 다음에 북한 내부의 불안정이 급증된다. 이에 따라서 북한이 내부용 목적이라도 내부에 대고 야 우리 성군 전치
그 다음에 강성대국의 비전, 김일성 영생교의 비전, 우리 절대로 죽은 거 아니야. 우리가 보여주겠어. 이러고서 도발할 수밖에 없다. 거기다가 문재인 586은 조국 일병 구하기를 전선으로 삼아서 정치 내전을 선택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게 네 번째죠. 6개 요인이네요. 6개 요인. 그 다음에 5번째가 조중동 탄핵파의 조기 수습, 정치 쓰나미 예방 욕망이 거칠어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 사람들 딱 붙잡고서 미중 전쟁 끝까지 갈 것 같아요. 그런 거 안 그럴 거예요. 북한이 저거 견뎌나겠어요? 견뎌나고 결국 사실상의 핵보유국 인정받겠죠. 북한이 요새 도발하는 거 심상치 않잖아요. 저 사람들, 저자들 저렇게 도발하다가 결국 미국한테 되게 당할 텐데. 그건 뭐 별일 있겠어요. 서로 알고 하는 게임이겠죠. 문재인 586 저거 정치내전 선택해서 앞으로 점점 더 상황 심각해 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반문연대 하자는 거 아닙니까? 말들은 이렇게 뻔지르르게 해요. 그러나 내부에는 저 사람들도 위기의식이 있다고요. 뭐냐? 이거 미중전쟁 이거 제대로 갈 때까지 가는 건데. 그 와중에 북한 무너질 수도 있어. 그럼 정치 쓰나미 오는 거야. 쓰나미 오기 전에 우리가 빨리 문재인 끌어내야 돼. 안 그러면 우리 다 날아가는 거야 그냥. 이 위기의식이 있다고. 이 위기의식이 이번 10월 3일 날 가두집회 10월 3일 날 하얏트 그 이상한 그 호합한 그 노름 이걸로 나타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의 정치 위기가 더 심화되기 전에 자기들이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 확실하게. 이게 굉장히 맹렬하게 지금 작동하는 것 같다. 이걸 저는 조중동 탄핵파의 조기 수습 정치 쓰나미 예방에 관한 욕망이라고 부릅니다. 6번째가 뭐냐? 자유시민의 정치의식 각성, 정치 행태의 진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6가지 요인이 대한민국의 정치 내전을 급가속시키고 있습니다. 상호작용하면서. 앞으로 점점 더 가속화될 겁니다. 저도 어지러지래요. 저도. 자, 이런 면에서 제가 전번 회에 잠깐 읽어드렸던 우리 자유시민의 가치관, 강령, 비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개인 실존에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관, 내가 내 인생의 핵심적인 실존적인 그 가치를 어디에 둘 거냐.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거고 한미동맹과 시장 질서와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하는 겁니다. 그럼 뭘 지키려고? 바로 자유와 진실을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자유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개인 존엄성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강령이 도출되는 거죠. 즉 대한민국에서 자유와 진실이 퍼져가도록 만들기 위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을 옹호한다죠. 즉 한미동맹은 국가 간의 편의상 군사동맹이 아니고 자유와 진실이 퍼져가는 대한민국을 되기 위한 대한민국을 그런 나라로 만들기 위한 핵심적 수단이란 말이에요. 헌법 가치를 가진 수단이에요. 이거를 편의적 국가 간의 군사동맹인 것처럼 표현하는 문정인 같은 자는 저희 눈에는 헌법 가치를 부정하는 반역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비전이 나오게 되죠. 왜냐? 이제 우리의 가치관, 인생 가치관은 자유와 진실이야. 우리 강령은 대한민국이 자유와 진실이 뻗어나가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 그러기 위해서 한미동맹, 시장제도,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해야 돼. 오케이.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다. 어떤 패러다임으로 세상을 보고 있다. 지금 세상을 보고 있다. 이게 돼야 구체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어떻게 지킬 거냐. 시장경제를 어떻게 지킬 거냐. 한미동맹을 어떻게 지킬 거냐가 나오죠. 그 비전이 중요한 거라고요. 세상에 대한 해석이. 이걸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현대문명은 탄생 600년 만에 노동의 고급화, 소통의 개인화, 시장의 세계화가 달성됨으로써 고질병을 극복하고 안정화됐다. 그 고질병이라는 건 분업과 시장이 발전함에 따라 사람들이 무도덕한 개돼지로 타락하는 경향을 뜻한다. 또한 셰일 혁명으로 이슬람 석유 권력 횡포가 50년 만에 무너지고 세계 석유 안보 질서, 글로벌 페트로
시큐리티 오더가 확립됐다. 문명과 석유의 안정화에 따라 현대 문명을 이끄는 미국에서는 급속하게 보수 혁명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미국은 미중 전쟁을 벌이는 한편 북한을 자유화시키는 서태평양 자유전선 급강화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만간 북한이 해방되고 자유조선이 등장하게 된다. 이때 남과 북은 자유대한국가연합 Free Korea Confederation FKC를 형성하여 사실상의 자유통일, 낮은 단계의 자유통일을 이루게 된다. 자유대한국가연합은 중국 자유화를 위한 핵심 진지 역할을 감행하게 된다. 이게 저희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박근혜라는 정치인의 의미를 그냥 단순히 사기 탄핵의 피해자, 그 다음에 인격살인의 피해자 여기로 고착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고착시키면 박사모 버전 2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사기 피해자, 인격 매장 피해자 세고 셌습니다. 저도 그런 피해자 중에 하나로 살은 적이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라는 그런 정치인의 의미를 이제 그런 피해자 차원을 넘어서서 저 같은 비전 아래서 무슨 저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했었지? 저런 비전이 명확하게 되기 전에 통진당 해산시키고 민노총 탈퇴 자유화시키고 정교조 불법화시키고 그 다음에 그 사드 배치 감행하고 개성공단 철수 감행하고 급기야는 북한 2,500만 주민에 대한 해방을 선언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것도 그때 미국 대통령은 트럼프도 아니고 오바마 그리고 뒷배경에 힐러리 클린턴 같은 그런 극악한 체제였다. 그때 미국은 대통령이 오바마고. 그런 상태에서 이런 과감한 조치들을 취했다는 점에 있어서 저 양반을 아시아 자유혁명의 아이콘이라고 선언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저 양반의 그런 존재의 의미, 존재의 가치를 제대로 규정해 드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같은 관점이 좀 잘못 흥미롭고 또 진실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시간이 계시면 반드시, 시간이 없으면 시간을 내서 내일 10월 3일 2시에 서울시청 앞으로 나오십시오. 자유혁명을 위한 국민저항 행사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그 이선본 심판연대 세뇌탈출을 보시는 분들은 시청역 7번 출구 한화금융플라자 앞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혁명을 위한 국민저항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가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